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핸드폰을 내려다본 채 걷는 출근길의 행렬. 민수는 그 속에서 자신도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졌다. 35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명함에는 그럴싸한 직책이 적혀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야근, 회식, 보고서, 그리고 상사의 눈치. 회사와 집을 오가는 지하철 속에서 그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 과장, 이게 지금 기회가 아니야? 감정이 없어, 감정이. 회의실에서 상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일했지만 그 어떤 노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퇴근길 술집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는 그 불빛조차 피하듯 걸었다. 회색빛 도시의 냄새가 코끝에 밴다. 지친 몸으로 아파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때였다. 현관문 옆 택배함에 낡은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요즘 세상에 손편지라니.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박춘복.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민수야, 요즘은 잘 지내냐? 엄마가 밭에서 감자를 캐다 내 생각이 난다. 서울은 아직도 춥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아버지랑 엄마는 여전히 시골에서 잘 지낸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알아. 그래도 우리한테는 내가 제일 자랑스럽다. 민수는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코끝이 시려왔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말없이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늘 새벽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 일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아버지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내 얼굴 보고 싶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가 떠올랐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그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번호는 오래전 바뀌어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결심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고향으로 가보기로. 회사에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하고 하루 연차를 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빌딩 대신 논밭이 보이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하고 메말라 있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된 걸?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기차에서 내려 시골 버스를 갈아탔다.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걷자 어릴 적 뛰놀던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낡은 대문, 마당 한켠의 우물,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그 앞에서 어머니가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낮게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나, 민수냐? 이게 얼마만이야? 어머니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다. 그 순간 민수는 말없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아버지는 방 안에 계시단다. 요즘 기운이 좀 없으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누워있던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왔냐, 민수야.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김치가 올려져 있었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저 냄새만 맡았다. 서울에서는 이런 밥 안 먹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식탁 위에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맛은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따뜻했다. 민수는 그날 밤 어릴 적 방에서 잠들었다. 창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그는 오래된 천장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훔쳤다. 며칠 후 아버지는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지.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고향집에 남았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자신에게 보낸 편지였다. 봉투에는 똑같이 적혀 있었다. 서울특별시 구로 박민수 귀하. 하지만 그 주소는 민수가 오래전에 이사한 곳이었다. 편지들은 모두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온 상태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한 통을 꺼내 읽었다. 민수야, 서울은 눈이 온다지. 우리 마을에도 첫눈이 왔다. 너 어릴 때 눈사람 만들던 기억나냐? 그때처럼 웃는 얼굴 보고 싶다. 또 한 통을 펼쳤다. 민수야, 내가 너무 바쁘면 안 내려와도 괜찮다. 그래도 엄마는 늘 내 생각을 한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라. 우리 집은 아직도 내 방 그대로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내려왔어요. 이번엔 제가 편지를 쓸 차례예요. 그는 그날 밤새도록 편지를 썼다. 아버지가 깨어보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아버지는 봄이 오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민수는 장례식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온 걸 알고 계셨단다. 그게 마지막으로 제일 기뻐하셨어.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쓴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이 민수야, 밥 먹자였다는 걸. 민수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시골 초등학교 앞에 빈 가게를 빌렸다. 그리고 편지 카페 봄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벽에는 아버지가 보냈던 편지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 편지를 읽고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가끔 카페 한켠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 이제는 붙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냥 쓰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초등학생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왜 카페 이름이 편지 카페 봄날이에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봄날엔 편지가 왔거든. 아이의 고개가 갸우뚱했지만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고 바람에 감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참 따뜻하네요. 당신이 남긴 봄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에필로그. 서울의 번화가 한쪽 벽면에는 요즘 편지 카페 봄날의 사연이 기사로 올라왔다. 대기업 과장이 시골로 내려가 만든 감성 카페. 그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한 통의 편지가 사람 인생을 바꾼다고? 민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한다. 네,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택배함 속 낡은 봉투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